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가 숨져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온 사실이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어머니를 잃은 A씨. 65살의 어머니가 지난달 7일 제주 시내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한 뒤 20일 만에 숨진 겁니다.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어머니는 백신을 맞은 뒤 구토와 몸살 등 이상 증세를 보였고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과성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도 얘기 들리고 주변 사례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데 질병관리청과 제주도가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 응급구조사로부터 백신 맞은 인원은 1,900여 명. 백신 접종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데 응급구조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병원을 위탁의료기관에서 배제하고 병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응급 시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접종이 응급이라고 좀 보기는 애매해. 응급 환자를 봤을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놓을 수도 있어요. 해당 병원 측은 응급 상황에 대비해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맡겼다며 질병관리청에 등록하고 교육도 이수했지만 제주도나 질병관리청 모두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방역당국은 등록과 교육을 마쳤다고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1,282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4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2명은 수도권 입도객과 해외 입국자, 나머지 2명은 관광객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도민은 19만 7천여 명으로 전체 도민의 29%, 접종 완료자는 6만 8천 명으로 10%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도민 10,000명에 대한 화이자 교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55개 동네 의원에서 화이자 2차 교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4월 19일부터 5월 8일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한 장애인과 노인 돌봄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으로 접종일과 시간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자체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김정학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이 공식 사과하고 가담 직원 6명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내부관리 시스템의 실태와 빼돌린 삼다수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여부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사태 축소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제기된 제주도 개발공사 직원들의 삼다수 무단 반출 의혹. 제주개발공사가 직원 300명과 공장 안팎의 CCTV를 통해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무단 반출된 삼다수는 2리터 기준 6,900병을 적재한 12팔레트로 소비자 가격 기준 400만 원 상당. 생산직 3명과 물류, 자재와 사회공헌팀 직원 등 6명이 가담했고 이들 가운데는 중간 관리직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생산 과정에서 파손품을 폐기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정상 생산된 제품도 QR코드를 찍지 않고 남겨두는 수법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학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관련 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조직 내부 혁신과 기강 확립을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일부 직원들이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배경은 물론 빼돌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QR코드를 찍지 않고 생산품 관리 추적을 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내부 관리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생산이 됐을 경우에 판매되는 과정의 모든 전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내부적인 어떤 감사망들이 굉장히 조금 부족한 거 아니었느냐. 제주도의회가 다음 주 초 이번 무단 반출건에 대해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을 불러 특별 업무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 수사로 해소되지 못한 의혹이 밝혀질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양돈장 등 악취 배출 신고 대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 5곳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3회 이상 기준을 어겨야 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도 제주도가 같은 날에 시간대만 다르게 3회를 측정한 것은 1회로 봐야 한다며 지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9년부터 지정한 신고 대상 38곳을 모두 해제했고 앞으로는 다른 날 3회 이상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요양원에서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도내 한 요양원이 정년이 만 70세였던 취업규칙을 직원 동의 없이 만 60세로 바꿔 요양보호사 A씨를 해고했고 지난달 또 다른 요양원에서도 시설관리 노동자 B씨가 정년이 남아있는데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문을 열기로 한 대규모 점포를 놓고 신세계그룹과 상인단체의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나서 조정을 시도했는데 결렬되면서 개장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 신화월드의 옛 시내 면세점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점포. 경기도 파주와 여주 등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이 오는 22일 브랜드 50여 개를 갖춰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도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사업 조정을 신청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30일 자율조정회의를 열었지만 결렬됐습니다. 신세계 측은 아울렛 명칭을 쓰지 않고 지역 상권과 중복되는 브랜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은 고가의 수입 명품 전문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할인 매장인 아울렛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대규모 점포 등록 당시에 했던 약속을 어겼다며 도의회에 개장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렛은 아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아울렛 하나만 있어도 같은 동일 브랜드가 있다면 허가 취소를 분명히 한다고 그 시장님과 그 국장 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신네 일 처리한 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당신네가 문제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니 그러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측의 자율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되면 개장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강제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개장을 앞두고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은 명품 매장이 아닌 아울렛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행사가 제주도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도의회 의장과 원희룡 도지사, 이성문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행사에서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의회는 지난 1952년 5월 개원했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7월 4대 의회로 부활해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지역 불균형과 소득 격차를 주제로 지역 순회 간담회 등을 열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송재호 의원은 세대와 지역 간 의견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의 균형발전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2층짜리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주택 내 외부와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망 원인,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다음 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지난 1월 친구의 집에서 친구가 약을 먹고 잠든 사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조건 만남 M으로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